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중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내일 돌아오면 미국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우리 이제 대북 특사단이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서해 직항로를 통해 갔기 때문에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평양 순환공항에 이 시간쯤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공식적으로 도착했다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는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소장님. 그 대북 특사 파견이 한 11년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김여정의 어떤 김여정 특사의 답방이다. 일단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형식상으로는요. 여러 가지 뭐 함축적 의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여러 측면에서 그 완전히 그 막혀왔다 이렇게 해도 뭐 큰 틀림이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이전 정부에 있어서도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 완전히 뭐 끊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탐색을 해보기는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돼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거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이제 작용을 하면서 사실 한반도에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그 순실찮게 오르내릴 정도로 이 한반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됐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예. 또 이러한 재반 문제를 일단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한의 진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의 그 남북한 개선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심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한다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까지도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행복 아니냐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으로 향하기 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들려주십시오.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그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김여정 특사 또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측 외교 통일 안보 국방 라인들과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북 대북 특사를 보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그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방금 그 밝혔듯이 전례 없는 그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뭐 특사 파견이 있었지만은 그건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러나 지금 현성월 그다음에 김여정 그 김영철로 이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한반도가 직면한 상황이 과연 남북 대화나 교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북미 대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그 중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조성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추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그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그것을 바로 발빠르게 미국에도 전달하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거 봤을 때 이 요번에 우리가 방북 특사단은
과거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문이긴 하지만은 북한이 먼저 이 상황을 치고 나왔다는 저는 그런 공세적으로 봅니다. 평화 공세가 됐든 뭐 올림픽을 계기로 했든 뭐가 됐든 김정은의 캐릭터와 행태가 깊숙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거의 직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무언가 이게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서의 그 외교 무대에 새롭게 데뷔하는 나름대로의 그 뭔가 셈법이 있을 것이다. 공연 준비를 했군요. 그래서 예. 다행히 이번에 특사단으로 방북 가신 분들이 이런 풍부한 경험하고 높은 예. 식견이라든가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예. 어차피 이것이 비핵화라는 첫 길이라면은 지혜와 힘을 모은다는 표현이 아주 그 적절한데 이걸 통해 가지고 주변국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 하나 아니면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면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북에서 뭐냐면 이것을 단신 정도로 처리하면서 그 물밑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과거 핵이나 미사일 도발 때처럼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그런 면접이라든가 회담 그 자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해서 워싱턴까지 이 파장이 미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남측 인사들이 이제 손님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환대를 할지 또 의전은 어떻게 할지 물론 1박 2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일단은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그 영접을 나온 인사들의 어떤 자리, 그러니까 위상, 급의를 봤을 때 얼마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대화, 그러니까 남북 특사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쪽 그 북측에 있어서는 이번 그 우리 그 특별 이런 그 사절단들은 상당히 그 귀중하게 다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소위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에 강한 집착을 보인 그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또 실제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면은 예. 여타의 기관들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특별 사절단의 경우에는 예.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실무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한테 예. 좀 잘못된 어떤 것을 인식을 시킨다든가 그래 했을 때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특별조사단의 사절단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귀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예. 사실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뭐 2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위 그 최룡해 예. 당중앙의 부위원장이라든가 예. 이런 또 그다음에 김영철은 그거는 통전부 부장이니까 예. 이건 뭐 실질적으로 실무진 중에 총책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당에 사실 뭐 북한 경우만 하더라도 당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해 나가는 그리고 또 일단 그 국가기관은 거의 따라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김영철로서는 이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 하에서 예. 이번에 우리 그 사절단을 맞을 가능성 뭐 이건 답방 형태의 형식도 갖고 있지만 예, 예. 그다음에 동시에 리성권은 우리 그 통일부에 해당되죠. 소위 내각의 그렇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해서 사실 북한에는 뭐 통일부가 사실 없죠. 그러나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그 통일부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단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리성권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뭐 예.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세 사람만 사실 나와도 예. 상당한 정도의 그 우리를 이쪽 그 사절단을 대접한다. 예.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앞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히 네. 이 무슨 뭐 만찬을 네. 주재를 한다든가 예, 예. 아니면 갑자기 직접적으로 어떤 면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마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서 귀국 보고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뭐 치아를 많이 하고 웃는 모습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남한 측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사실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환대, 파격적인 어떤 환대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김여정 그 동생이 이쪽 대한민국으로 올 때 예, 예. 많이 우려를 했지 않겠습니까? 김여정 카드가 어떻건 근데
이 친서 들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청와대 모습, 그다음에 환대받는 모습이 아주 이 돌아가는 그 밤에 심야에 돌아갔음에도 대대적인 환영식을 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미디어, 영상 미디어 파워를 또 중시하는 김정은의 캐릭터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민족끼리의 코드를 연장선상에서 대대적인 그런 환영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평양에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근데 문제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향하는 북한이 지향하는 국가, 지금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핵 있는 대화나 핵 있는 평화 구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톤다운하면서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면담이나 그 협의 과정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표출되는 그거는 상당한 정도의 대대적인 환영이라든가 환대가 아주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뭐 새로운 메시지 전략 이런 것을 구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접촉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저 수장님,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쯤 우리 대표단이 만날 수 있을까? 1박 2일인데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낮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접촉할 때 남북 사이에 그 마지막 날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현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오는 길 직전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북한의 이제 소위 이제 북한은 최고 지도자는 수령이라고 불리죠. 수령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전에 전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는 보면은 뭐 그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수령의 안전, 그 신변 보호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까지 전례로 보면은 밤늦게라든가 갑자기 우리가 돌아올 때쯤 되고 우리는 사실 보따리 사고 있는데 돌아오려고 갑자기 또 만나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 연출해 오는 게 이제까지의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좀 보면은 일반 보통 국가의 지도자와 같은 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공개적으로 뭐 부인을 데리고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공개 행사에 직접 노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예상을 깨고 사실은 그 만찬을 준비하는데 사실 나올 수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저녁이나 좀 약간 늦은 시간에 또 자기들이 초청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때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저녁이 아마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원님, 이제 우리 당국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는 게 사실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직접 육성을 보고 외모를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국정원 직원들도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정의용 실장도 떠나기 전에 김여정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는 걸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예우 측면에서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비례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을 직접 만났던 그 국제사회의 그 자유민주 세계의 그 리더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과연 김정은의 갖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고정관념, 뭐 미국에서는 락앤맨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를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냐, 아니면 푸틴이나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전략적 셈법을 가지고 전략적 포석, 지난해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외교 무대에 나오는 첫 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를 잘 판단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설득하는 장황한 장황서를 넣는 것보다 김정은의 발언을 많이 하게 해서 그걸 듣는 아마 그 정도의 높은 전략가들이 같다고 봅니다. 경험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미국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그 어떤 정보 욕구도 충족을 하면서 또 주변국에도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그 상대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의 의도는 이렇다고 우리의 의도를 계속 강조하게 얘기해서 꼭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전략적 의도와 현 단계에서 취할 조치나 구체적 내용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이 사실대로 잘 전달하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추구하는 제2의 상호주의적 대응 전략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탄력적인데 김정은의 행태가 그들의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것처럼 과연 그런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의사결정 패턴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국의 리더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예.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추가를 한다면은 예. 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행태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포착을 해온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하나고 저는 그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사절단들은 물론 김정은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설득을 위한 보따리를 많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당위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남북 상호 간이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미국 측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국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그 소위 그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그 보따리를 갖고 가서 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설득을 하려면 정말 이 설득의 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김정은이 이미 기본 스탠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훈 원장을 가게 되고 또 정우영 실장이 이제 대미통이고 대북통인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투톱체제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정의용 실장 경우에는 그 미국의 입장 네.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그 관계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 간의 실질적인 어떤 그 놓여 있는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런 그 외교적 차원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상 뭐 북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좀 서방적인 시각에서 예. 미국을 바라보는 또 미국이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미 간의 그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예.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고 또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위 그 서훈 그 원장의 이 경우에는 예. 사실 그 남북한 관계에 그 있어서 결정적으로 막혀 있는 게 뭐다. 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열어 나가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뭔가 그 보따리를 내밀면서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대북 특별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갑니다. 아마 정우영 실장이 들고 간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오를 때는 사실 친서를 누가 들은 건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어요. 분명히 뭐 소지하고 가는 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갈지, 자 그걸 김정은이 입고 나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베를린 구상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구상과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 김여정이 그 친서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의 수준의 그 원론적인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포함될지 아닐지 그거는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거고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미래 발전상까지 제시를 했을 텐데 여기서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그 대상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저 오락가락 행보가 과연 진위가 뭐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에 평양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은 저게 과연 군사 옵션이 협박용이냐 실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왜 얘기가 되냐면 아이러니컬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과 예. 이 평양의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이 같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대화 중재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 오바마 시대와 달라진 현재의 그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로 나눌 수가 있고 이미 워싱턴에서 나오는 거는
김정은과 직접 북미 대화할 용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평양의 입장에서는 워싱턴의 현재 시점에서 또 앞으로 가까운 3, 4월에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의 미국의 어떤 취할 전략적 행보가 뭔가 예.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해 듣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친서의 내에 대해서는 구체 자세한 얘기는 담지 않을 원론적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에 대한 분명히 언급을 받던지 아니면 김정은의 의중까지는 파악을 하고 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 대북 특사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미국 측 절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녀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미국 쪽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이후에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미국이 이 북한이 그 소위 그 핵 있는 평화라든가 이런 식은 그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진정성 있는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진정성 있는 어떤 뭔가 변화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그 보따리 속에서는 우리 그 사절단의 보따리 속에서는 소위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만 물론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북한을 의식한 표현 같은데 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뭔가 로드맵. 물론 이번에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뭐 전달했을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한테 전달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첫째 미북 대화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북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이 북한 핵 동결론입니다. 뭐 미사일도 동결론 마찬가지죠. 핵 미사일 동결론인데 사실은 북한이 이제 핵 무력 완성을 했다 하고 선언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데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도 동시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로드맵 자체를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의중,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는 다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전달을 하고 미국과 이것을 좀 중재를 하면서 협력적인 차원에서 중재를 하면서 앞으로 미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초점이 가 있지 않겠느냐. 뭐 여기에 더해 가지고는 또 남북한 관계 개선은 우리 이렇게 하자. 아마 거기에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마중물로 해서 자, 한 축에는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 좀 어느 협력적으로 미국의 외교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이 미북 대화가 열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남북 대화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미래 비전 차원에서 지금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한의 소위 교류와 협력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전달할 가능성. 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소위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뭔가 비전을 던져주는 그런 이중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북한을 찾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